지금까지 리플에 대한 차트적 패턴을 봤을 때 4년 동안의 법적 공방뿐만 아니라 2017년, 18년 이후로 굉장히 큰 에너지를 응축하는 이런 삼각 패턴의 수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단순히 이 에스크로 물량이 은행에게 판매 또는 대여를 통해서 안전한 매매 보호 서비스를 하기 위함도 물론 있겠지만 항상 알 수 없는 지갑으로의 이체, 거래소로의 이체가 빈번하게 있었거든요. 매도 물량을 좀 만들어서 가격을 일부러 좀 지금까지 눌러오지 않았을까. 실제로 지금 현재 싱가포르를 필두로 거대 송금 은행권들이 굉장히 리플렛을 많이 탑재하면서 월 4억 달러 이상, 5억 달러 이상을 리플 페이먼트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리플 ODL 플랫폼 자체가 싱가포르에서 결제 플로우 50%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는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동아시아권 지역에서 리플렛을 받아들이고 실제로 XRP를 활용한 송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팩트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호화폐는 어디에 보관해야 하나요? 네, 일단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거래소라든지 본인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하드월렛, 콜드월렛, 그런 USB 형식의 지갑이 될 수도 있고, 중앙화된 거래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업비트, 빗썸과 같은 그런 거래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업비트, 빗썸도 활용을 하고 있고, 세계 최대 거래소죠. 바이낸스 거래소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국내 거래소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 국내 5대 거래소가 있습니다. 업비트, 빗썸, 그리고 코인원, 코빗, 고팍스. 이 5가지 거래소는 금감원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에서도 이제 VASP라고 하는 그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거래소라고 봐주시면 돼요. 어떤 그런 거래소 사적인 집단이 아니라 그 금융의 그 기구들과 함께 손잡고 있는 VASP라고 하는 그런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거래소다 보니까 안전하다라고 보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바이낸스 자체가 세계 최대 거래소다 보니까 유동성도 굉장히 좀 풍부하고 여러 가지 스테이킹 상품이라든지 얼은 상품을 좀 많이 출시가 되어 있어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이제 많은 구독자 선생님들께서 좀 밀레니엄 세대시거나 나이대가 조금 있으시고 스마트폰 사용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개인 지갑이나 바이낸스 쪽보다는 그냥 국내 그냥 5대 거래소들 업비트나 빗썸 나름대로 또 UX, UI도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국내 거래소를 활용하시는 게 편리하면서 안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플 에스크로 물량은 왜 있는 것인가요? 네, 리플사가 이제 2017년 말부터 총 물량 1000억 개 중에 55%의 물량을 에스크로 지갑으로 락업을 시켜놨습니다. 이 에스크로 물량의 명분 자체는 이제 안전한 매매 보호 서비스를 하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실제로 매달 1일마다 은행에게 10억 개의 XRP를 대여 또는 판매를 해요. 그래서 너희가 한번 우리 XRP를 가지고 있어서 리플 페이먼트를 한번 써봐. ODL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한번 써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그 에스크로 물량 자체가 조금씩 은행들에게 판매가 대여가 돼가지고 리플 페이먼트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한 트랜잭션당 이제 0.00001개 XRP가 소각이 되는데 벌써 1,300만 개 이상의 소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은 즉슨 많은 은행이라든지 송금 회사에서 리플렛을 완전히 받아들여서 이제 XRP를 통해서 브릿지 자산으로 돈을 옮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550억 개로 시작했던 그 에스크로 물량도 지금 현재는 약 390억 개 정도 남아 있거든요. 약 110억 개의 물량은 이미 은행에게 대여 또는 판매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많은 물량 자체가 리플사에서 좀 많이 에스크로 지갑으로서 가지고 있고 또한 리플사 자체가 약 44억 개 정도를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0억 개 중에 약 40% 정도는 리플사가 좀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제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가고 정말 연준의 채택과 스위프트의 채택 그 공존의 시기가 오게 된다면 XRP의 1000억 개의 물량은 오히려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의 CTO를 필두로 한 그 개발진들이 리플을 이제 100만 분의 1로 쪼개지는 과거에 삼성전자의 주식이 50분의 1로 쪼개졌던 것처럼 리플은 이제 100만 분의 1로 쪼개지는 하위 단위 드랍이라고 하는 단위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치가 좀 굉장히 높이 평가가 되면서 나중에 리플의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는 수수료가 비쌀 수가 있으니 그때 100만 분의 1로 쪼개질 수 있는 방식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포텐셜을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이제 리플에 대한 차트적 패턴을 봤을 때 4년 동안의 법적 공방뿐만 아니라 2017년, 18년 이후로 굉장히 큰 에너지를 응축하는 이런 삼각 패턴의 수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 에스크로 물량이 은행에게 판매 또는 대여를 통해서
안전한 매매보호 서비스를 하기 위함도 물론 있겠지만 그들끼리 항상 알 수 없는 지갑으로의 이체, 거래소로의 이체가 빈번하게 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들끼리의 부의 분배가 좀 이루어졌고 개인들이 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매도 물량을 좀 만들어서 가격을 일부러 좀 지금까지 눌러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리플의 ODL이란 개념은 무엇인가요? 네, 일단 ODL이라고 하면 On Demand Liquidity라고 하는 하나의 약자로 봐주시면 되고 사실 ODL로 완전히 통합되기 전에 리플사에서 구하는 세 가지 솔루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X Current, 이 부분은 이제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통해서 리플을 사용하지 않고 정말 그냥 블록체인 위에서 가치가 빠르게 이동이 되고 오차가 없는지에 대한 하나의 이제 시범 테스트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X Rapid입니다. 이제 이 경우가 ODL로 진화가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실제로 XRP를 활용해서 가치를 이동하게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유동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거든요. 굉장히 혁신적으로 금융망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고 있고 마지막 XBR 같은 경우는 API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빅테크 회사라든지 핀테크 회사에서 리플렛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이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세 개가 완전히 이제 ODL로 통합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ODL 이꼬르 리플 페이먼트로 봐주시면 되겠죠. 실제로 이제 ODL 같은 경우는 리플을 송금 메커니즘에 완전히 활용을 해가지고 3초에서 5초 안에 결제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1초에 약 3,500건의 트랜잭션,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빠르고 비용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하나의 그 가치가 이동될 때 XRP가 0.00001개가 완전히 소각이 되면서 이제 수수료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비용 효율적이고 에너지 친화적인 그런 결제 플랫폼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싱가포르를 필두로 한 니움이라든지 에어월렉스라든지 춘즈와 같은 그런 송금 회사들이라든지 그리고 태국의 SCB 시아문행과 같은 이런 거대 송금 은행권들이 굉장히 리플렛을 많이 탑재하면서 월 4억 달러 이상, 5억 달러 이상을 리플 페이먼트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리플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상무이사를 맡고 있는 피오나 머레이에 따르면 리플 ODL 플랫폼 자체가 싱가포르에서 결제 플로우 50%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는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동아시아권 지역에서 리플렛을 받아들이고 실제로 XRP를 활용한 송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팩트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XRP 스캔이라고 하는 하나의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실시간으로 리플이 얼마나 많이 소각이 되고 얼마나 빠르게 소각이 되면서 지금까지 몇 개의 리플이 소각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작년 연말에 RLUSD가 출시된 이후에 더 빠르게 소각량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 현재 약 1,350만 개가 소각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은 무엇인가요? 네. 제가 일단은 그 타임 레버리지라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인생 3대 원칙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정직, 성실, 겸손이라고 하는 이 3대 원칙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가 뭔가 배우고 경험했던 것들, 학습했던 그런 지식을 통해 남들에게, 타인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도움이 될 수 있을 때 굉장히 좀 좋은 시너지를 제가 느끼면서 좀 굉장히 그게 저의 삶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런 진정성 있는 채널을 운영에 좀 힘을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요즘에는 워낙 정보화 시대가 자유롭게 펼쳐졌다 보니까 저도 당연히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전문가분들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혹은 TV에 나와가지고 강연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또한 저보다 더 많이 배우시고 공부하신 그런 석학들의 어떤 강연도 모두 다 들을 수가 있는데 제 영상을 봐준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저 또한 물론 투자에 있어서 안정성과 진정성을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저희 구독자님들 그리고 또 떠먹여주는 TV의 구독자님들도 항상 암호화폐를 투자할 때 내 자산을 좀 안전하게 지키면서 좀 안전 투자하고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만끽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사실 저의 최종 목표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많이 좀 부족하지만 미래 한 2030년을 좀 목표로 잡고 있는데 투자사관학교를 좀 만들어서 많은 대한민국의 대중들이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서 조금 더 건강하게 공부해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저의 최종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저희 구독자님들과 또 이제 저희 멤버십 회원님들을 제가 A+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하루하루 감개무량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렇게 인터뷰에도 초청받을 수 있는 것 자체도 구독자님들의 어떤 성원에 힘입어서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아직까지도 저는 뭐 전문가도 아니고 일개 투자자에 불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따뜻한 피드백을 주시고 함께 성장할 수 있음에 감사한 피드백을 주시다 보니까 저 또한 그것이 또 성장의 원동력이 돼가지고,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이런 정보들을 조금 더 쉽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좀 마인드가 장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터뷰 또한 누군가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고 양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타임 레버리지라는 채널의 구독자님들과 에이플 회원님들에게도 앞으로도 정말 도움이 되는 컨텐츠, 그리고 또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은 공부를 좀 수반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저의 목표인 그 투자 사관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저 또한 하루하루 묵묵히 저의 길을 좀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떠먹여주는 TV 구독자님들과 저희 타임 레버리지 구독자님들, 에이플 회원님들께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한번 이렇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